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입니다. 오늘도 오늘 반도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도체 얘기를 좀 하는데 전체 업종 중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종인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품 소재 기업을 좀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부품 기업을 하나 얘기할게요.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와 이 하이닉스의 이 두 놈들이 이 분위기를 지금 망치고 있어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품 업체들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싸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싸다는 얘기는 실적 대비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실적은 언젠가는 이제 정립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실적 대비 싼 종목들은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게 돼 있어요. 주가 상승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방송은 지금 와우넷 툴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도 같이 이제 녹화를 합니다. 둘 다 방송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쪽에서 하는지 이제 동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실적을 볼게요. 왜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안 좋은가? 자, 보세요. 2022년도 실적 전망치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죠. 이게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과 반도체 디램 가격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지금 올해 3분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미 과거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고객사들이 반도체에 대한 그 서버 증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재고 보충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재고 보충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특별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좀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근데 이런 사이클들은 1년 6개월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고가 소진이 되면은 다시 반도체를 다시 이제 구입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업사이클, 다운사이클들이 1년 6개월, 6개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지금은 다운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다른 종목들을 좀 사야 되는데, 자, 일단 볼게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게 반도체 가격 하락 이슈 때문에 그런 거고요. 쭉 가서 순이익도 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보게 된다면은 올해는 괜찮은데 이게 또 내년에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주가에 지금 선반영돼 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자, 그럼 하이닉스도 볼게요. 삼성전자는 여러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른 그 업종들이 좀 많이 붙어 있잖아요. 반도체 외에도. 반도체 비중은 이거밖에 안 돼요. 31%밖에 안 되고, 스마트폰 쪽이 더 크고,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 전장 사업도 있고, 그럼 가장 직격탄을 받는 데가 이제 SK 하이닉스겠죠. SK 하이닉스 실적 추정치를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24%에서 20%로 떨어집니다. 이러니까 SK 하이닉스 주가도 그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을 보게 된다면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내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안 좋은데,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은 타격을 받는 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지, 그 밑에 그 협력업체들의 실적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소재나 부품 기업들은 삼성전자가 자기가 마진이 축소됐다고 그래가지고 걔네들 가격 후려치기를 못해요. 그랬다가는 반도체 품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율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럼 타격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들까요? 그렇진 않죠. 반도체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축소가 되지 않는데 다만 가격만 떨어질 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생산을 하면 할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소재 부품주들은 지금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졌어요. 오늘 관련된 종목을 하나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덱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반도체 생산량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TSMC, 인텔, 마이크론 뭐 이런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량을 증가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도체를 하나 생산할 때마다 소재나 부품들은 거기에 비례해서 투입량이 증가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재 부품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목이 반도체 지금 분위기 안 좋을 때
실적 성장하는 기업을 싸게 사면은 올해는 싸게 사는 쪽에 집중하고요. 내년도에 꺼내서 보면은 굉장히 큰 열매가 열려 있을 겁니다. 보통 기업들이 이제 보통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신 분들한테는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은 1년을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 주가를 산출하게 되는데, 지금 올해 이 기업들의 실적은 증가하고 내년에도 증가합니다. 근데 싸게 사고 나서 내년도에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익을 우리가 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일단 월덱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반도체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인 전극과 링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보시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식각 공정인데, 식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반도체를 이제 웨이퍼 위에 이제 산화막을 씌우고 이제 감광에 포토레지스트죠. 이제 이 노광 작업을 하는데, 이게 미세화 공정입니다. 미세화 공정에서 여기 산화막, 불필요한 산화막을 깎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산화막을 이렇게 오른쪽에 깎아냈죠. 식각. 이게 이제 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플라즈마 방식으로 해가지고, 식각은 이제 습식 방식이 있고 건식 방식이 있는데, 습식 방식에 들어가는 이 공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습식 방식, 그러니까 플라즈마 방식이 미세화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이 실리콘 소재입니다. 그래서 월덱스는 주력이 실리콘 소재로 식각을 하는 쪽의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미세화는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월덱스의 식각 소재 이쪽의 전극과 링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업성이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식각 소재의 꾸준한 수요가 지금 증명이 되고 있죠. 지금 연간 실적 추이를 보게 된다면은 역성장 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최근 2021년도까지 2014년도부터 연평균 무려 17%의 고성장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47%씩이나 성장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해왔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는 과거부터 생산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화는 점점 가중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 앞으로 10년간 그 슈퍼사이클이 지속이 되는데, 사람들은 편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자동화를 원하잖아요. 이제는 자동차도 수동으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시대로 지금 열려가고 있고, 집안에 있는 전자제품들도 대부분이 자동화가 되고 있고, 좀 더 편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죠. 이것들이 모두 반도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공장 쪽의 기계도 모두 자동화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자동화를 구현시키는 것이 반도체잖아요. 이렇듯 반도체 수요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 성장을 해왔고, 즉 생산량이 많아졌고, 앞으로도 그 생산량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미세화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따라서 월덱스가 지금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식각 부품, 실리콘 부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재무안정성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좋기 때문에 아주 우수해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이 기업이 지금 보면은 이 빨간 색깔 유형자산 보세요. 이게 지금 5공장을 최근에 완공을 했습니다. 5공장을 완공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반도체 유력 기업에서 증설을 하니까, 증설을 한다는 것은 생산량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식각 소재에 대한 수요량도 함께 증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덱스한테 주문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만큼 생산량이 증가하니 너희들의 식각 소재 부품도 우리가 더 많이 주문량이 늘어날 거니까 거기에 대응해라. 그래서 그 대응을 위해서 5공장을 완공을 했고, 공장을 완공을 하자마자 또 6공장, 7공장이 올해 11월 달에 또 완공이 됩니다. 증설 또 증설. 그러니까 이거 2년 동안에 3개의 공장이 완공이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전방의 수요가 타이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간에 반도체 생산량은 이만큼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보시면 이제 재고 자산도 함께 올라가죠. 재고 자산이 올라간다는 것은 나쁜 신호일까요? 좋은 신호일까요? 그건 소비재 기업일 때나 나쁜 신호죠.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안 팔렸다는 의미인데, 얘네 기업은 OEM 기업이에요. 고객사의 주문에 의해서 재고를 보충하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의 증가는 결국 향후 매출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막대 그래프인 이익 잉여금 쌓여가는 거 보세요. 지금 회사 금고에 돈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지금까지 보유한 유보금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네요. 네,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적을 볼게요. 지금 실적 좋아지는 거 보세요. 매출액이 1, 2분기 때 각각 28%, 36%씩 올라가고 2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35%가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잖아요. 이거 보가지고 수익성이 하락해가지고 뭔가 사업성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좋은 겁니다. 뭐냐면은 향후 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의 결과입니다. 즉 2021년도 이때 5공장을 완공을 했어요. 자, 공장 캐파가 커지면은 생산 인력을 더 뽑아야 되잖아요. 충원을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것들은, 이런 비용들은 향후 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비용 투자를 통해서 향후 실적 성장을 이어간다는 거고, 그 결과로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심지어 영업이익도 올라갔죠. 결과적으로는 절대 영업이익은 올라가게 돼요. 수익성은 약간 떨어졌지만 결국 나중에는 감가상각비 떨어지고, 공장을 크게 완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생산 가동률이 좀 낮아졌겠죠. 생산 가동률이 높아지면은 이익 성장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초기에 공장을 딱 지었을 때는 그 당해년도에 생산할 수 있는 양만 딱 만드는 게 아니라 향후에 고객사의 주문이 더 증가할 것을 고려해서 일단 공장을 크게 키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주문량 증가에 따른 생산 가동률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이 비용을 상쇄시키면서 이익 성장을 이뤄내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나올 거예요. 상반기 실적 집계를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상반기는 1, 2분기 실적을 더한 거고,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서 32%가 증가했고 22%가 증가했습니다. 일단 뭐 지역적인 것은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도 말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주력 사업인 실리콘이 올해 상반기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39%가 증가했고, 얘들이 쿼츠도 있습니다. 쿼츠는 석영으로 하는 건데 같은 식각 소재예요. 이건 23%가 증가했네요. 지역별 매출을 보게 된다면은 뭐 국내 53% 오르고, 미국 30% 증가, 뭐 중국 58% 증가,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고성장을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얘들이 최종 수요자가 누구냐면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TSMC도 있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업체 1위 기업이 삼성전자와의 경쟁사죠. 이쪽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인텔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도시바도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력 기업과 모두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참 좋죠.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좀 상승을 했어요. 아마 이 상승한 부분이 일시적인 상승인지 지속적인 상승인지에 따라서 판가 상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을 짓겠죠.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인건비가 확대됐습니다. 그 생산 능력을 확대하니까 당연히 인건비를 확대를 하겠죠. 직원 수는 14%가 증가했어요. 근데 연간 급여 총액이 11% 증가에 머문 것으로 봤을 때 신입 직원은 좀 뽑았겠죠. 아무튼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향후 공장 캐파를 늘렸으니까 직원을 뽑은 거고, 이것은 결국은 이제 그 기업의 매출 성장에 기여하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올해 EPS를 보게 됐습니다.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EPS죠. 23%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자, 지금까지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고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해외 고객사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고객사들이 생산 능력을 무려 삼성전자는 37%나 늘렸습니다. TSMC는 63%나 늘렸어요. 인텔은 31%, SK 하이닉스도 27% 늘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는 것은 전방 산업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생산 능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수혜를 누가 받겠습니까? 반도체 부품 소재 기업들이 모두 수혜를 받는 거죠. 장비는 아니고요. 장비는 제가 투자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워낙 들쑥날쑥하고 미래 예측이 안 돼요. 근데 부품하고 소재는 예측이 가능한 이유가 반도체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에 비례해서
투입량도 함께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월덱스는, 이거 월덱스 다 고객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월덱스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고객사들의 생산 캐파 증가에 발맞춰서 자기들도 생산 능력을 높여야 되잖아요. 결국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고객사들이 또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도 8월 달에 생산 능력을 높이자마자 곧바로 150조를 쓰겠다. 여기에다가 미국 쪽에다 또 20조 추가해서 총 170조를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공장 지어야 돼요, 앞으로. 또 생산 능력이 또 늘어난다는 얘기고, TSMC도 3년간 113조를 쓰겠다. 3년간. 그러니까 월덱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고객사들의 엄청난 증설의 수혜를 온전히 받겠죠. 참고적으로 이 부품 소재 기업은요, 고객사가 거래처를 안 바꿔요. 이게 수율에 문제가 생기고 품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장비 업체는 뭐 좀 더 신선하고 어떤 좀 공정 혁신을 일으키는 장비를 새롭게 누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만들게 된다면 거래처를 바꿀 수 있는데, 소재하고 부품 업체는 안 바뀝니다. 웬만하면 안 바꿔요. 따라서 이러한 생산 캐파 증가에 따른 수혜는 기존의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소위 상위 업체들, 소수의 상위 업체들이 모두 독식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월덱스도 실적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자, 월덱스가 제5공장을 짓고 나서 생산 가동률이 무려 38%가 증가했어요. 이것은 매출 캐파가 38%가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 파란 색깔이 생산 능력인데, 생산 능력이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비교했을 때 38%가 늘어났는데, 생산 가동률이 거의 90%대로 거의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공장을 짓자마자 주문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생산 캐파를 38% 증가하면 생산 가동률이 뚝 떨어지게 마련인데, 이게 거의 90%대잖아요. 이 회색이 생산 실적인데 가동률이 올라가니까 실적도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 전방 수요가 타이트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은,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면, 지금 올해 11월 달에 67 공장이 완공이 돼요. 67 공장이 완공이 되는 이유는 고객사의 또 주문량 증가에 의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 공장을 짓게 된다면 또 생산 능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가동률 역시도 상승하겠죠. 즉, 매출 성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이게 증거물입니다. 넘어가서, 네, 67 공장 완공하겠다고 밝혔죠. 그 내용 보면 고객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이다. 330억을 투자하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부터, 지금의 얘들의 매출 캐파가 2천억 원입니다. 2천억. 총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캐파가. 이것이 3천억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출 성장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더구나 이것이 캐파를 증가시켜 놓고서 물건이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객과의 어떤 협력 관계에 의해서 고객의 주문량 증가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증설한 공장에서는 반드시 생산 가동률이 그만큼, 네,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생산 능력 확대하는 거 보세요. 생산 능력을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무려 65%가 올렸어요. 그리고 또 증설을 했어요. 30%.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상반기 대비 또 38% 또 올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올해 11월 달에 또 67 공장을 또 완공을 합니다. 그럼 생산 캐파가 이 정도 높이로 올라가겠죠. 이것이 모두 실적입니다. 실적. 야, 이 기업이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월덱스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 반도체 분위기는 좋다고. 최근에 이제 지수 하락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게 올해 3분기부터 반도체 DRAM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지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같이 얻어 걸려가지고 죄 없이 떨어졌어요. 죄 없이. 앞으로 고성장을 보일 기업이 죄 없이 떨어졌어요. 이거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적 전망치를 보면은, 이 기업은 이제 증설을 통해서 계속 매출 성장을 지금 읽어왔지 않습니까? 자, 5공장을 2021년도에 완공을 해가지고 이 공장을 완공한 효과가 2022년도 실적에 잡히겠죠. 그쵸? 이때 완공했으니까 생산 캐파 증가했고, 생산 능력도 높아졌고, 생산 실적도 좋아졌으니까 매출액이 올라가는 거죠. 6공장, 7공장을 또 2022년도 11월 달에 완공하게 되면 그 뒤에 계속 올라가겠죠. 그쵸? 처음에는 6, 7공장은
뭐 내년도 당장 물량만 예상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이후 물량까지 고민해가지고 생산 능력을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한 거기 때문에 고객사의 주문량 증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월덱스에 대한 매출액이 연평균 무려 21%씩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2%씩 증가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EPS 전망을 보겠습니다. 연평균 18%씩 증가한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5%죠. 경제 침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한 2%대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연평균 18%씩 성장한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을 거의 5배 이상 초과하는 성장률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고 뭐고 간에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더 조정을 받아 떨어진다. 그건 절호의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죠. 실적은 정립이 돼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올해 성장한 실적을 디딤돌로 받고 내년도에 또 성장하게 되면 그 성장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성장률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기업의 성장률을 근거로 해서 기업의 주가가 결국 움직이게 됩니다. 기업 가치에 도달하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겠죠. 이 기업은 올해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자 볼게요. 그러면 실적 볼게요. 올해 상반기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EPS가. 그러면 하반기 실적이 더해지면은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해지면 이 정도 높이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상반기에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아까 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셨겠지만은 이건 반도체 생산량은 계절의 특성 없이 꾸준하게 생산량이 증가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생산량이 더 증가되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올해 3, 4분기 실적이 더해져서 2022년도 EPS 목표가 한 요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한 우리가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실적에 따라서 PR이 어떻게 바뀌냐? 올해 4분기 실적까지 나오는 내년 3월 말 정도가 되면은 PR이 어떻게 바뀌냐? 8.2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 8.2에 대해서 이게 성장률과 비교해야 되거든요. 연평균 18%에 성장하는 기업이 PR이 8이다. 그러면 이건 절반 가격도 안 돼요. 성장 대비 지금 주가는 절반 가격도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절반 가격 정도 되는 거네요. 이게 18이니까 절반도 안 되네요, 이게.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이제 시장의 적정 주가를 어떻게 산출했냐면은 업계에서는 이 기업의 목표가를 거의 한 3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PR로 환산해서 계산하게 된다면 목표 PR은 12배로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한 요 정도 높이인데 과거에 이때가 안 좋은 적이 있죠. 이때는 PR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 이유는 고객사를 뺏긴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월덱스가. 그래서 업계에서는 월덱스에 대한 우려가 되게 좀 컸어요. 근데 월덱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해외 인텔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를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업 가치가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때 안 좋았을 때하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과 비교했을 때 보면은 성장률 대비 아주 헐값에 지금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사시게 된다면은 올해 실적에 따른 적정 주가는 약 3만 원 정도, 즉 47%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고요. 또 올해 11월 달에 공장 6공장, 7공장 완공하고 내년도에 또 실적 성장을 이루니까 내년도까지 두고 가게 된다면 70%의 기대 수익률이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싸잖아요. 아까 주가가. 자, 떨어진 거 보세요. 올해 EPS 성장한 거. 자,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이렇게 성장이 예상이 되고 이미 실적이 증가한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시장에서 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 발굴을 할 때 어떤 종목을 발굴하냐면요. 합리적이지 않는 주가, 그러니까 실적 대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 거예요. 즉 실적 대비 싼 종목인데 이 종목이 싼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지금 올해 상반기에 이미 좋아졌잖아요. 한 20% 이상씩 다 올라갔잖아요. 매출액이 30% 이상 올라갔고 그럼에도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고 향후 성장률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주가 한번 손꼽을까요? 내년도 목표가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실적에 가지고 3만 원에 팔기 너무 아깝네요. 3만 4천 원 정도 보겠습니다. 3만 4천 원이면은 저기 지붕 뚫고 올라가겠네요. 네, 한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32,000원, 한 32,000원 전고점을 올해 목표가로 삼고요. 내년도는 34,000원까지 내다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실적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성장, 실적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반도체의 특성상 생산량은 꾸준하게 증가되는 흐름상, 그리고 시장 지배력도 높고,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 상승은 결국은 시간 문제입니다. 주식은 적정 주가를 계산한 뒤에 적정 주가가 비교적 지금 사게 된다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이 되고, 그 적정 주가가 합리적이고, 그럼 주가가 그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오늘이 지금 8월 30일이고 방금 제가 와우넷 주식창에다가 종목을 하나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도 이와 같이 올렸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을 하나 발굴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종목을. 그래서 향후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그 영상과 그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꼭 그 종목에 투자하실 것을 좀 권고해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